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창 김창덕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실무에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비단 특허 사무소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이 개념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선명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대방 특허권의 침해자가 되어서 경고장을 받거나 침해 피고,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특허 등록성, 특허 출원에서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통해서 등록되는 특허 등록성에 대한, 등록 가능성에 대한 접근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분석, 이는 권리범위 해석, 이따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영어 단어도 다르죠. 이에 대한 접근은 우리 페이턴트, 특허빌리티가 붙어가 페이턴트빌리티, 특허 침해는 인프린지먼트, 영어로는 굉장히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설명 좀 드리자면, 자, 방법은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 요건을 만족해야 되죠. 특허 요건 중에서 뭐가 있냐? 우리가 보통 새로워야 되고, 신규성.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지된 기술에 비해서 진보화되어야 되고, 진보성이랍니다. 진보성. 그 다음에 유사한 동일한 내용이라도 먼저 출원하기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출원주의랍니다. 그걸 선출원주의. 이거 말고도 특허 요건,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진보성하고 신규성, 이 두 개로 출원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이 특허 출원한 내용은 좀 진보성, 기존에 공지된 기술에 비해서 진보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우리 변호사들이 의견 제출서, 통지서를 받고 의견서, 보증서를 작성해서 특허청하고 좀 대응하는, 다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심사관의 의견 제출에 대한 내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서, 보증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이걸 비로소 다 만족이 되면 비로소 특허 등록이 된다. 이러한 접근이 특허 등록성에 대한 스터디고, 이에 대한 접근입니다. 자, 반대로 이에 반해서 특허 침해 분석은 접근이 다릅니다. 자, 그 전에 새롭고 진보하고 먼저 빨리 출원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선행 문헌 조사를 보통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실시합니다. 공통적으로. 공지되어 있는 기술에 비교해서 새롭고 진보화되어야 되겠죠. 이때 공지되어 있는 기술, 공지기술, 공공연하게 실시된 공연기술로 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 특허는 새로워야 되죠. 그죠? 이미 알려져 있고 공개가 되어버리면 특허로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법리입니다. 동일하게 쓰는 문을 조사를 해서 이따 기존에 이미 출원하고 논문을 내었던, 이미 생산, 판매 실시하고 있던 기존 공공연하게 실시되어 있는 그런 기술에 비해서, 그런 발명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는 특허 요건 만족하면 특허 등록이 되고, 출원부터 한 2년 지나면 이제 등록증이 나오죠. 특허증이 나옵니다. 자, 특허 침해 분석은 좀 다릅니다. 선행 문헌 조사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권리 범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권리 범위 해석. 어떻게 하냐면, 선행 특허를 조사하고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특허만 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실시하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업과 이 중에서 권리 범위 해석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특허 명세서에서 권리 범위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그래, 청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청구항하고 대비해가지고 비교 판단합니다. 굉장히 전문가적 영역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우리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해서 청구항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클레임 차트라고 합니다. 클레임 차트. 클레임스가 이게 청구항으로 클레임이라고 하는데, 클레임 차트. 각
청구항을 쭉 이렇게 기재해서 이 청구항에 있는 구성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는지 계속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특허 등록성은 어떻습니까? 청구항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알려진 문헌, 특허뿐만 아니라 논문이 되었던 아니면 일반 도서가 되었던 책이 되었던 공지되어 있는 기술 또는 시장에 이미 판매되고 있는 것들 공지 기술과 대비해서 새롭니 진보성이니 진보한지 이에 대한 판단이고 이 철저하게 등록되어 있는 특허 소멸되거나 취하되거나 이런 특허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출원된 상태도 권리법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특허 중에서 청구항에 있는 아주 정밀한 클레임 차트를 통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개가 완전 구분,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러면 이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냐? 출원에서 등록까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 주체는 어디입니까? 특허청이죠, 특허청. 여기는 특허청에서 다 판단한다 보시면 되고, 침해는 뭡니까, 침해? 침해는 소송과 이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디서 하냐면, 역할이 있네요. 판단 주체는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 일반 민사법원. 또 있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청구, 본안소송도 하기 때문에,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또는, 일정 부분 이게 특허청에서 산하에 있는 특허심판원이 있습니다. 분쟁에 대해서, 심판하는 특허심판원. 도 있긴 한데, 여기는 권리보험이 확인심판이라는 심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는 법원에서 한다는 거, 법원. 일반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하는 특허 침해에 대한 어떤 판단과 특허 등록 가능성, 이거는 특허청, 행정가청이죠. 특허청 하는 것까지 판단하는 주체도 다르고, 판단하는 방법도 두 개 완전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이 우리가 개발이 됐을 때,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좀 이렇게 확인해달라, 검토해달라, 우리가 특허사무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특허 등록서, 이걸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 특허를 조사를 해서 이미 공지되어 있는 기술에 비교해서 얼마나 진보한지, 동일한 특허가 이미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판단하는 방법. 특허 등록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대신에 특허 침해 부수도 같이 해달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이 하나만 보통 하고 출원을 보통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대기업은 거의 필수로 본인이 우리가 대기업에서 개발팀도 있고 특허팀도 있긴 하겠죠. 대기업에서 개발한 하나의 새로운 신제품은 반드시 특허 침해인지 인지 아닌지에 대한 특허 침해 사전 분석 검토를 하게 됩니다. 사전에. 왜냐하면 특허 침해 분석 사전 검토 보고서라고 나가기도 하거든요. 특허 침해인지 아닌지. 내가 특허 출원 등록은 별개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이 상대방 특허의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아닌지, 향후에 분쟁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 검토 작업을 반드시 하게 되거든요. 대기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특허 리스크 관리를 위한 특허 경영의 큰 출발은 특허 등록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가 개발이 됐을 때,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거나 서비스, 새로운 또 요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 어떤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나온다 했을 때,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특허 요건을 판단하는 것과 동시에 특허 침해인지 사전 분석 두 개를 완벽하게 다 같이 하는 것이 제일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오늘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특허 등록성, 페이턴트빌리티, 특허 침해에 대한 사전 분석, 검토하는 이런 과정, 인프리지먼트가 있죠. 두 개의 접근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권자, 이쪽 과정을 통해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3자가 이미 그 전에 특허 등록을 받았다 한다면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나? 지금 보면 슬라이드를 하나 보시면 비록 약간 좀 오래된 사례긴 한데, 핸드폰에 대한 특허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핸드폰도 특허권자입니다. 자, 이거 정통적으로 특허 등록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카메라 있는 게 워낙 당연하지만 한 10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디지털 카메라 따로 있잖아요. 핸드폰에다가 특허를 카메라 기능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핸드폰하고 대비해서 카메라 기능이 새로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신규하고 이 알파의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진보하다고 판단이 되면 카메라가 달린 핸드폰도 특허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카메라 특허권, 핸드폰에 대한 특허권, 카메라 기능이 추가된 특허권 두 개가 이렇게 충돌이 되죠. 근데 이때 우리 특허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 핸드폰 특허, 죄송합니다. 핸드폰, 이런 원천적인 의미를 가진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권자로서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능, 플러스 비단 카메라뿐만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기술적 기능이 추가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카메라를 예를 들었지만, 카메라가 추가된 그런 핸드폰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제품을 제조, 판매했을 때는 특허 침해가 됩니다. 이 이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는 특허 등록성에 맞춰서 등록이 되었고 침해는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 핸드폰 특허권자도 카메라 기능이 추가된 특허권을 사용할 수 없죠. 만약 카메라 기능을 이쪽에서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 또 이쪽 특허를 침해하게 됩니다. 서로 크로스 라이센스를 맺기도 하는데 그 서로가 각 특허가 가지고 있는 권리 범위에 한정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종합하자면 특허 등록성은 특허청에서 판단하는 특허 요건에 만족하면 등록을 해주는 절차이고, 특허 처분은 법원에서 등록된 특허의 권리 범위, 청구하는 기초로 비교 판단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서로 구분하셔야 된다.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 이제 발명자분들이 직접 이걸 판단하시거나 하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이디 창 저희 사무실 연락 주시면 두 접근 방법뿐만 아니라 두 사업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서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및 자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